우리 교재 30페이지 가면 이제 소득 처분이 나오는데요. 소득 처분을 보시면 여기 볼까요? 여기 30페이지에 여섯 번째 줄 보시면 법인세 가제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기업회 계산, 당기순이익과 세무회 계산, 가세소득과의 차이를 조정하는 게 이제 세무조정이죠. 그지? 세무조정. 이 경우 발생하는 각 세무조정 항목에 대해서 그 기속자와 소득의 종류 등을 확정하는 세법상의 절차를 소득처분을 합니다. 세무조정 항목에 대해서 기속자와 소득의 종류 등을 확정하는 세법상의 절차를 소득처분을 한다. 소득처분이라 하고 그런 거는 넘어가도 되고 지금은 여기는 이렇게까지만 나왔네요.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 소득처분을 배운 적 있긴 있어요. 있는데 대표적으로 소득처분 그러면 사회 유출이 있어요. 사회 유출. 소득처분 중에 사회 유출을 한번 설명 한번 해볼게요. 사회 유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자동차 사고가 났다. 그래서 B라는 카센터에다가 수리를 맡겼다. B라는 카센터가 A라는 사람한테 수리비 50만 원을 청구했어요. 소득세 할 때 했던 거 기억나죠? 그지? 예. 그랬더니 A가 수리비 내야 될 걸 B라는 카센터에 C라는 기업이 50만 원을 대신 납부했다는 거죠. 그지? 그지? 그러면 A가 내야 되는데 A가 안 냈으니까 A는 나가야 될 돈이 안 나간 만큼 소득이 생겼다고 본다는 거죠. 소득이. 근데 A는 C 기업과 어떤 관계가 있었길래 대신 내줬냐? A가 C 기업의 개인 주주라서 대신 내준 거면 배당 준 걸로 보겠다. 무슨 배당? 인정 배당. A가 C기업의 개인 주주라서 C기업이 대신 내준 거면 배당 준 걸로 보겠다. 인정 배당. 인정 배당은 이제 배당 소득으로 이제 가세가 이루어지고 소득세법상 A가 C기업의 임직원이라서 대신 준 걸로 보겠다. 인정 상여. 상여 준 걸로 보겠다는 거지. 그럼 얘는 무슨 소득으로? 근로 소득으로 가세가 되는 거고 A가 C기업과 관련된 법인 사업자거나 또는 개인 사업자다. 그러면 얘는 기타 사회 유출이라고 표현하고요. 얘는 소득세법에서는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A가 C기업과 관련 없는 그 외 개인인 경우는 기타 소득 준 걸로 보겠다. 인정 기타 소득. 그러면 기타 소득으로 가세를 하는 겁니다. C기업 입장에서는
회사가 50만 원 내고 수선비라는 비용 처리했어요. 근데 세법이 볼 때는 얘를 비용으로 안 보고 이익이냐고 처분한 걸로 보겠대. 이익이냐고 처분한 걸로. 회사와 세법 간의 차이가 발생하다 보니까 조정이 발생합니다. 회사는 비용 잡았지만 세법은 비용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거지, 그지? 쓸데없이 쓴 거를 본다는 얘기예요. 쓸데없이 쓴 걸로. 그럼 비용으로 안 보면 무슨 불산이? 송금, 불산입이 나오고 이 돈이 회사 밖으로 나갔다. 사회 유출. 50만 원이고 뒤에 나오는 걸 우리가 이제 소득 처분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소득 처분. 예, 개인 주주한테 갔으면 배당 준 걸로 보겠다. 소득 처분이. 임직원한테 갔으면 상여 준 걸로 보겠다. 그죠? 그 다음에 예, 특수관계자인 법인이나 개인 예, 사업자한테 갔으면 기타 사회 유출로. 공간이 부족해서 기타 소득 안 쓰고 그냥 등이라고 쓸게요. 그 외에는 예, 기타 소득 준 걸로 보겠다. 이렇게 쓰는 거 우리가 예, 소득 처분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소득 처분. 그러니까 소득의 귀속자를 밝혀서 소득의 귀속자한테 세금을 걷게 하는 걸 우리가 무슨 처분? 소득 처분이라고 하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여기까지 필기 한번 하세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여기다 정리 한번 해보면 일단 여러분들이 그 소득 처분 중에 사회유출을 일단 잘 이해할 것 같아서 먼저 설명드린 거고, 이제 보세요. 기업회계에서 수익에서 예, 비용을 빼서 단기 순이익 소득이 생기면 예, 일부는 사회로 유출시키고 일부는 회사 내부에 예, 남겨둡니다. 사회로 유출시키는 게 예, 배당 주는 거죠. 배당. 그죠? 회사 밖으로 내보낸다. 사회 유출은. 배당을 주면 요거는 예, 배당받은 사람이 무슨 소득으로? 배당 소득으로 가세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소득의 기록자가. 회사 내부에 남아있는 것들은 예, 기업회계상 자본을 구성합니다. 단기순이익은 장사에서 남은 이익잉여금이잖아. 그지? 예, 이익잉여금의 일부는 예, 주주들한테 배당을 주고 일부는 회사 내부에 남겨둔다는 얘기죠. 뭐 이익준비금, 임의적립금 뭐 등등등으로. 두 번째 예, 세무조정. 기업회계상 단기순이익에서 출발해서 예, 법인세법과 기업회계 차이가 발생하는 예, 부분을 우리가 조정하는 거 우리가 세무조정이 얘기하는데 예, 가산조정에는 예, 입금산입 및 예, 송금불산입 예, 차관조정에는 예, 송금산입 및 예, 입금불산입 해서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세무조정으로 인해서 증가된 소득이 회사 밖으로 나가는 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고 사회 유출이라고 얘기하고 회사 내부에 남아있는 거 우리가 무슨 유보? 사내 유보라고 표현합니다. 회사 내부에 남아있는 거.
이 사내 유보에는 예, 플러스 유보와 마이너스 유보가 있고, 요거는 앞에서 일부 나왔었죠. 회사와 세법 간의 일시적 자산부채 차이. 얘네들은 이제 세법상 자본을 구성해요. 자산부채 차이라서. 일부는 회사 밖으로 나갑니다. 회사 밖으로 나가는 거 우리가 무슨 유출? 사회 유출이라고 표현하죠. 사회 유출. 사회 유출에는 예, 배당으로 소득 처분하면 소득세법상 무슨 배당? 인정 배당. 배당 소득으로 과세가 이루어지고 법인세법상 예, 상여로 소득 처분하면 무슨 상여? 인정 상여. 예, 근로소득으로 소득 처분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기타 예, 사회유출 따로 관리하지 않는 거고 그다음에 기타 예, 소득으로 소득 처분하면 예, 인정 기타 소득 인정 기타 소득은 예,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예, 사내 유보도 아니고 사회 유출도 아닌 예, 그 외를 우리가 기타라고 얘기합니다. 기타. 기타. 예. 기타는 이제 그 외죠. 그 외. 예, 사내 유보도 아니고 사회 유출도 아닌 거. 이렇게 예,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 부분을 여기까지 지금 사내 유보, 사회 유출, 기타 여기까지를 우리가 무슨 처분? 소득 처분이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기속자가 예, 누구냐 이런 얘기예요. 기속자가 누구냐? 회사 내부에 남아있는 거냐? 회사 밖으로 나가서 타인의 소득을 구성한 거냐? 그 외냐? 그 외냐? 예. 여기까지 한번 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 사업자,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는 장부 작성을 하잖아요. 그지? 어?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는 장부 작성을 하기 때문에 따로 관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로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데 개인들은 장부 작성 안 하니까 따로 관리하지 않으면 세금을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소득의 기속자가 누군지를 밝히는 작업을 우리가 소득 처분이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3페이지 가시면 소득 처분의 유형이 나와요. 33페이지에 가시면 예, 소득 처분의 유형이 나옵니다. 소득 처분의 유형을 보시면 예, 이끈산입이나 예, 송금불산입은 예, 외부로 유출된 것은 사회 유출, 회사 내부에 남아있으면 유보, 사회 유출과 유보에 속하지 않으면 예, 기타라고 얘기하는 거고 송금산입이나 예, 이끈불산입은 소득 처분이 외부 유출이 없어요. 사회 유출이 없고 회사와 세법 간의 자산 부채가 차이가 있으면 마이너스 유보, 그렇지 않으면 기타라고 합니다. 이끈산입이나 송금물산입은 우리가 가산조정, 송금산입이나 이끈물산입은 우리가 차감조정. 가산조정에는 소득처분이 사회유출, 유보, 플러스 유보, 기타가 있고 차감조정에는 마이너스 유보와 기타가 있습니다. 사회유출에 들어가시면 배당, 상여, 기타 사회유출, 기타 소득, 기속자가 개인 주주면 배당, 그 다음에 임직원이면 상여, 법인 사업자나 개인 사업자 이런 경우는 기타 사회유출, 그 외자는 기타 소득이 되는 거고
여기 보면, 예, 개념이 나오죠, 개념. 사회출에 대한 개념이구나. 사회출에 대한 개념. 세무조정 과정에서 입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기속자에게 상여에 대한 기타 사유출, 기타 소득 중에 하나로 처분되고, 사회출이란 신고조정에 의해서 입금상의 송금물상에 관한 금액이 기업 외부의 어떤 자에게 기속된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때 처분의 기속을 밝히는 이유는 그 증가된 소득으로 말미암아 기속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기 위함이다. 세무상 사후관리, 뭐 유형 이런 것들이 나오고 기속자가 분명하지 않은 사회이출, 추계결정 및 경정의 경우 여기는 한 번씩 정리를 이제 먼저 해볼게요. 첫 번째가 소득 처분 중 사회이출. 사회이출은 회사와 이게 순서를 좀 바꿔볼게요. 교재에는 순서하고 바꿔서 요거 먼저 소득 처분 중 유보 또는 마이너스 유보. 소득 처분 중 유보 또는 마이너스 유보는 회사와 세법 간 일시적 자산 부채, 즉 재무상태표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유보 또는 마이너스 유보라고 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어쨌든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는 영구적 차이예요, 일시적 차이예요.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는 영구적 차이, 일시적 차이. 일시적 차이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토지를 1,000만 원에 구입하고 취득세 100만 원 포함한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회사는 토지를 얼마 잡아줘야 되지? 잠깐만 먼저 봐야 돼. 먼저 토지 얼마에다가 1,000만 원에다 취득세 얼마 더해서 100만 원 더해서 얼마? 1,100만 원. 아직 필기하면 안 됩니다. 현금 1,100만 원. 근데 세법도 토지를 취득할 때 들어간 취득세 토지 부대 비용으로 취득원가를 포함해요. 그럼 세법도 같아. 회사와 세법 간에 회계 처리가 같으면 조정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정상적인 회계 처리하면 세무조정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회사가 토지를 1,000만 원만 잡고 취득세를 세금과 공가라고 처리했어. 비용으로 100만 원. 그럼 회사와 세법 간의 차이가 발생했잖아. 그지? 이런 경우는 뭐가 나온다? 이제 세무 조정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세법상 토지가 얼마가 돼야 되는데 1,1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회사가 토지 얼마 잡았어요? 1,000만 원 잡았지? 그럼 토지 100만 원 증가시켜 줘야 되겠지? 그러면 세무조정의 입금산입이 나와요. 앞에서 여러분들 우리 배울 때 그 법인세 그 소득의 뭐 범위에 보면 순자산 증가설에 의한다 이거 있었잖아. 순자산 증가설. 세법을 볼 때는 순자산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소득이 증가했다는 얘기야. 순자산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소득이 감소했다는 얘기야. 자본의 증가만 빼고. 그래서
세법이 볼 때는 순자산이 증가하면 입금 산입, 순자산이 감소하면 송금 산입으로 본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자산 입장에서는 예, 입금 산입이 나와요. 자산 입장에서는. 자산을 증가시켜줘야 되니까 무슨 산입? 입금 산입.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볼 수도 있어. 회사는 비용 잡았죠. 그지? 회사는 비용 잡았잖아. 생각 원가라고. 근데 세법은 그 비용 인정하지 않아. 비용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무슨 불산이? 왜 같이 써놨냐면 이게 그냥 같은 뜻이라는 얘기야. 자산 입장에서는 입금산입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비용 입장에서는 무슨 불산입? 송금? 불산입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같은 얘기라는 얘기예요. 같은 얘기. 토지 과소 100만 원. 회사와 세법 간에 자산 차이 있어요? 없어요? 자산 차이? 있죠. 회사와 세법 간 일시적 자산 부채 차이가 있으면 무조건 우리 뭐라 한다?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라고 합니다. 근데 얘는 지금 가산조정이야, 차감조정이야? 입금산입이나 송금물산입은? 가산조정이죠. 가산조정일 때는 플러스 유보, 차감조정일 때는 마이너스 유보라고 표현하고 이론에서는 그래요. 이론에서는. 그냥 실무시험에서는 그냥 무슨 발생? 유보 발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까지만 필기 한번 해봐요. 자, 얘 두 번째는 위에 거하고 연계되는 건데 상기 토지 장부가액 1000만 원을 1300만 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수취하다. 토지를 처분했대요. 그 회사는 대변의 토지. 장부가액이 얼마야? 회사 장부가액이 1000만 원이죠. 토지 1000만 원. 현금 1300만 원 받고 $300만 원의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는 수익으로 인식을 했어요. 세법이 볼 때는 세법은 토지 얼마 잡았습니까? 1100만 원 잡았으니까 토지가 1100만 원이 나가고 1300만 원 받았기 때문에 처분이익은 얼마만? 200만 원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지. 세법은. 이해할까요? 그 회사와 세법 간의 차이가 발생하니까 또 조정이 나와요. 조정이 나오는데 세법이 볼 때는 토지가 얼마만 줄어야 되는데 얼마만. 토지 얼마가 줄어야 되는데 1100만 원이 줄어야 되는데 그지? 회사는 얼마만 줄였어? 1000만 원만 줄였으니까 예, 토지라는 자산이 더 감소를 100만 원만큼 더 감소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산이? 자산이 증가하면 입금산이, 자산이 감소하면 송금 산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세법은 수익을 얼마 잡아야 되는데 200만 원 잡아야 되는데 회사가 얼마 잡았으니까 300만 원 잡았으니까 수익을 더 많이 잡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무슨 불산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냥 같은 거란 얘기예요. 같은 거. 토지가 더 많이 줄어야 된다. 송금산이. 수익을 덜 인식해야 된다. 입금불산이. 근데 얘가 발생한 이유가 뭐야? 전기에 토지를 무슨 계산했기 때문에? 가소 계산했기 때문에 토지 조금 잡았기 때문에 요 문제가 발생했다. 여기를 우리가 감옥이라고 표현하는데 얘 채점 안 해요. 비고처럼. 나름대로 그냥 여기다가 그냥 토지라고만 적어놔도 채점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내용에 그냥 나름대로 내용의 핵심을 그냥 좀 적어놓으면 돼. 그냥. 헷갈리면 계절과목만 적어놔도 아무런 채점에 영향이 없어. 시험에서는 실무시험에서는 그냥 여기 바보라고 적어놔도 아무런 채점에 영향이 없어. 응?
실험하지는 마세요 또. 100만 원이고 여기도 보면 회사와 세법 간에 자산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자산 차이가 있죠. 회사와 세법 간에 일시적 자산 부채 차이가 있으면 뭐다? 무조건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입니다. 무조건. 그지? 근데 이번에는 송금산입이나 입금불산입이 무슨 조정이야? 가산조정, 차감조정. 차감조정이니까 우리가 무슨 유보라고? 마이너스 유보라고 표현합니다. 실무시험에서는 그 전에 무슨 발생이었는데 지금 유보가 없어졌으니까 무슨 감소? 이렇게 표현하고 실무시험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는 일시적 차이인데 처음에 플러스 유보였던 거는 나중에 마이너스 유보로 없어지고, 그지? 예, 처음에 마이너스 유보였던 것은 나중에 플러스 유보로 없어지고, 실무시험으로 보면 유보가 처음에 생기는 게 무슨 발생? 유보 발생. 나중에 유보가 없어지는 게 유보 감소예요. 여기까지 필기 한번 해주시고요. 세 번째. 단기매매증권 한번 해볼게요. 단기매매증권. 단기매매증권 장부가액 1,000만 원을 결산 시 1,200만 원으로 평가하다. 공정거래 1,200만 원을 평가를 하다. 회사는 단기매매증권이 증가했으니까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200만 원,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수익 200만 원을 잡겠죠, 그지? 근데 세법은 이거 회계 처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거 회계 처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여기다가 그냥 제가 회계 처리하지 않는다 이렇게 적었었거든. 어?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적으면 회계 처리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제가 한 거야. 비교하기 좋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그러면 조정이 나온다는 거죠. 왜 회계 처리를 안 할까? 세법은 평가는 실현이에요, 미실현이에요? 미실현이죠. 미실현 소득에다가 세금을 매기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만약에 돈 벌어서 아파트를 2억 주고 샀어. 근데 연말에 갔더니 시세가 2억 5천 올랐대. 그럼 5천만 원 소득 생겼으니까 세금 내래. 말이 안 되잖아, 그지? 무슨 얘기인지 갔을까요? 미실현 소득이라서 가세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미실현 소득이라서. 그러면 회사는 수익 잡았지만 세법은 수익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보죠. 그럼 소득을 감소시켜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무슨 불산이? 입금 불산이. 이렇게 해도 되고, 자산 입장에서는 단기매매증권 200만 원 증가시켰는데 세법은 단기매매증권 증가한 거 인정하지 않으니까 단기매매증권을 다시 줄여줘야 되잖아, 그치? 자산이 줄어들어야 되니까 무슨 산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치? 이해 가나요? 같은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단기매매증권을 많이 잡아서 발생했다, 200만 원. 그다음 회사와 세법 간에 자산 부채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단기매매증권이랑 자산 차이 있죠, 그치? 회사와 세법 간에 자산이나 부채 차이가 있으면 무조건 뭐야?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예요. 근데 입금불산입이나 송금산입은 무슨 조정? 차감 조정이니까 무슨 유보? 마이너스 유보. 예. 실무시험은 그냥 유보 발생입니다. 네 번째 예까지 그냥 써볼게요. 네 번째에는 위에 거 그냥 연결되는 걸로 상기, 단기매매증권, 장부가액. 장부가액은 1,200만 원 되어 있겠죠.
1000만 원에다가 200만 원 증가시켰으니까 회사는 1200만 원을 잔고가 1200만 원을 1500만 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수취하다. 회사는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장부가액 1200만 원짜리를 현금 1500만 원 받고 처분했으니까 $300만 원만큼의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이 발생해요. 근데 세법은 단기매매증권 평가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법은 장부가액이 얼마야? 1000만 원이죠, 그지? 1000만 원이에요. 현금 1500만 원을 받았으니까 500만 원만큼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나와요. 그럼 이번에도 회사와 세법 간의 차이가 발생했으니까 세무조정이 나온다는 거죠. 자, 회사는 수익을 300만 원 잡았지만 세법은 수익 얼마 잡아야 되니까 500만 원 잡아야 되니까 소득을 더 증가시켜야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무슨 산이? 금산이 이렇게 되고, 또는 단기매매증권이 1000만 원만 감소하면 되는데 회사가 더 감소시켰잖아, 그지? 그러면 소득을 또 단기매매증권 덜 감소시켜줘야 되니까 무슨 불산이? 송금 불산이. 이 같은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지? 결국은. 발생한 원인은 전기에 단기매매증권을 가소 잡았기 때문에, 가소가 아니지 가대 잡았기 때문에 200만 원이고, 회사와 세법 간의 자산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단기매매증권 차이 있죠? 자산? 회사와 세법 간의 자산이나 부채 차이가 있으면 무조건 뭐야? 플러스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 어? 가장 인식하기는 쉽잖아. 플러스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 자산이나 부채 차이. 입금산입이나 송금물산입은 가산조정이니까 플러스 유보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전에 마이너스 유보였던 것은 플러스 유보로 없어지는 거죠. 그 전에 플러스 유보였던 것은 마이너스 유보로 없어지고. 그래서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는 영구적 차이, 일시적 차이. 일시적 차이라는 표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유보가 발생했던 거니까 이번에 유보.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지?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사회 유출. 사회 유출은 여러분 가산 조정에서만 발생해요. 사회 유출은 가산 조정에서만 발생하고, 뭐 배당, 상여, 기타 사회 유출, 기타 소득으로 소득 처분하는 것을 우리가 사회 유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가된 소득이 회사 밖으로 나가서 타인의 소득을 구성했다 이런 거지. 타인의 소득을 구성했다. 그 사회 유출은 회사와 세법 간 자산 부채, 재무상태표 차이는 없어요. 왜? 회사와 세법 간의 자산 부채 차이가 있으면 뭐야?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기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사회 유출은 회사와 세법 간의 자산 부채 차이는 없습니다. 회사와 세법 간 수입 비용, 손익계산서 차이는 있어요. 회사와 세법 간 손익계산서 차이, 수입 비용, 소득에 대한 차이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가된 소득이
세무조정으로 증가된 소득이 사회로 유출돼서 타인의 소득을 구성한 것을 우리가 사회 유출이라 합니다. 여기까지 필기 한번 하시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사회 유출이 주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대표이사의 증권거래세 100만 원을 회사가 현금으로 대납하다. 대표이사가 주식거래에서 발생한 증권거래에서 누가 내야 돼? 대표이사가 내야 되죠. 근데 이거 회사 돈으로 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증권거래세 세금 내서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 처리했다는 거예요. 비용. 현금 100만 원 나가고. 근데 세법이 볼 때는 얘를 쓸데없이 쓴 걸로 봐요. 쓸데없이 쓴 걸로. 돈이 많아서 그냥 막 쓴 걸로. 그래서 얘를 이익, 잉여금에서 쓴 걸로 봅니다. 비용 처리가 아니라 그냥 남은 돈 중에 쓴 걸로. 현금 100만 원이 나가죠. 회사와 세법 간의 차이가 발생했으니까 조정을 해야 되는데 회사와 세법 간에 보시면 자산 차이는 없어요. 그지? 그러니까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는 아닌 겁니다. 근데 회사는 비용 잡았지만 세법은 비용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보니까 무슨 불산이? 송금, 불산이 대표이사 증권거래세 100만 원이고 소득의 기독자가 누구예요? 소득의 기독자가 대표이사죠. 대표이사가 내야 됐던 대표이사가 안 냈으니까 대표이사는 그만큼 소득이 생긴 걸로 본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사회유출은 배당, 상여, 기타 사회유출, 기타 소득이 있는데 기속자가 임직원이니까 소득 처분을 뭘로 한다 우리가? 상여로 한다는 거지. 소득 처분. 이런 거 가끔 나오고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이거. 직원 출장 시 발생한 주차 위반 과태료 6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근데 회사가 직원한테 출장 갈 때 주차 위반 하라고 시켰을까? 그치? 안 시켰겠지. 근데 어떻게 일을 보다 보니까 발생한 거겠죠. 그러면 얘는 이제 의무 불이행이잖아. 따지고 들면 의무 불이행. 그죠? 원래 위반하는 게 의무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의무를 불이행해서 발생한 비용까지 전부 다 송금으로 인정해주면 그만큼 그 회사 입장에서는 세금은 덜 나간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금 뭐 그냥 주차 위반 같은 6만 원짜리 갖고 얘기했지만 그 부산이나 울산인가? 뭐 하여튼 부산인가? 염료 회사들 있는 경우 있단 말이야. 옷 만드는 염료 회사들. 그러면 옷 만들 때 염색해서 내보낼 때 그 염료로 그 묻은 물이 정화가 제대로 돼서 나가야 되는데 정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나갔을 때는 이거 뭐지?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하여튼 그 비용이 되게 많이 발생해요. 정화 폐수 배출 부담금. 폐수 배출 부담금이 만약에 뭐 40억이 발생했다. 40억이. 우리 회사 현재 법인세율이 20%인데, 예를 들어서 20%인데, 40억의 폐수 배출 부담금 발생했는데, 그 비용으로 인정해주게 되면, 40억에 20%면 8억 원의 세금을 덜 내는 거예요. 지방소득세까지 치면 8억 8천만 원 세금 덜 내는 거예요.
그러면 제재하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제재하는 의미가 없어진다. 그래서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6만 원만 보면 작지만 금방 얘기했듯이 뭐 폐수 배출 부담금 이런 것들은 금액이 엄청 클 수 있다는 얘기가 엄청 클 수 있다. 그래서 얘도 이익 잉여금에서 쓴 걸로 보고 조정이 발생하는데 회사는 비용 잡았지만 세법은 비용으로 보지 않으니까 무슨 불산입? 송금 불산입이고 주차 위반 과태료 6만 원이고 얘는 소득의 기속자가 누구예요? 주차 위반 과태료 누구한테 내지? 지자체 교통과에다 내겠지. 지자체 교통과. 그지? 그러니까 기속자가 국가나 지자체야. 국가나 지자체도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사회 유출은 소득 처분이 기타 사회 유출이 제일 많이 나와요. 기타 사회 유출이. 여기도 자산 차이는 없어요. 자산이나 부채 차이가 있으면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니까. 그지?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세 번째는 개인 주주의 뭐 여행 경비 100만 원을 회사에서 현금으로 대납하다. 항공권을 끊어줬다.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개인 주주의 회사가 현금으로 100만 원 여행 경비로 되고 이거를 뭐 국립 후생비 또 여비교통 우리 여비 교통비라고 처리했다. 개인 주주의 여행 경비를 회사가 될 필요가 없잖아. 그지? 회사가 대신 내줬으면 현금이 100만 원 나가고 얘도 이익 잉여금에서 쓴 걸로 본다는 거죠. 회사와 세법 간 차이가 발생하니까 조정이 발생하고 회사는 비용 처리했지만 세법은 비용을 본다 안 본다? 안 보니까 무슨 불산입? 송금 불산입. 개인 주주 여행 경비 6만 원이고 이거 소득의 기독자가 개인 주주죠. 그 소득 처분이 뭐예요? 소득 처분이 배당이 되는 겁니다. 배당. 여기까지 한번 필기해 주시고요. 세 번째 소득 처분 중 기타의 기타. 기타는 유보. 그 다음에 유보 또는 사회에 속하지 않는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 또는 사회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기타라고 합니다. 기타도 회사와 세법 간 일시적 자산 부채 차이, 재무상태표 차이는 없어요. 회사와 세법 간 수익비용, 손익계산서 차이는 있어요. 그리고 유보 또는 마이너스 유보 사회 유출에 해당하지는 않는 거.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그 뭐지 이익 잉여금과 자본 잉여금의
차이다. 이런 표현을 쓰긴 써요. 아까 전에 여러분들 그 사회예출은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사회예출은 여기까지 똑같은데 예, 증가된 소득이 회사 밖으로 나가서 타인의 소득을 구성했는데 얘는 회사 밖으로 나가진 않았어. 얘는 회사 내부에 남아있긴 남아있는데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 또는 사회예출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래서 잉여금 차이다. 이런 표현 씁니다. 잉여금 차이. 여기까지 필기 한번 해주시고요. 주로 나오는 거 두 가지 적어보면 자기 주식 장부가액 1,000만 원을 1,300만 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수취하다. 자기 주식은 우리가 발행했던 주식을 사온 거라서 자본 항목이지만 차변이죠. 그지? 근데 자기 주식을 처분하면 대변의 자기 주식이에요. 자기 주식. 장부가액 1,000만 원짜리를 현금 1,300만 원에 처분하고 300만 원만큼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잡았어요. 근데 우리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기업회계에서는 얘가 무슨 잉여금이지? 자본 잉여금입니다. 그치? 기업회계에서는 자본 잉여금이 증가한 만큼 자본도 증가를 했어요. 근데 세법은 좀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 세법은 자기주식 처분이익을 유가증권 처분이익 수익의 발생으로 봐요. 그래서 이익 잉여금이 증가를 하고 이익 잉여금 증가한 것만큼 자본이 증가한 거. 그래서 조정이 발생합니다. 회사와 세법 간에 자산 차이는 없어요. 그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는 아닙니다. 근데 회사는 자본만 증가시켰는데 세법이 볼 때는 소득을 증가시켜줘야 되는데 수익을 증가시켜서. 그러면 세법상 소득을 증가시켜줘야 되니까 무슨 산입이? 지금 산입이 나와요. 회사는 그냥 자본잉여금만 증가시켜서 자본을 증가시켰는데 세법은 자기주식 처분이익을 유가증권 파는 이익으로 봐서 수익으로 봐서 소득을 증가시켜야 된다는 얘기야. 소득을. 그래서 입금산입 자기주식 처분이익 300만 원이고 얘는 회사와 세법상 자산 차이는 없으니까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는 아니고 그지? 소득이 증가했는데 이 소득이 회사 밖으로 나간 것도 아니죠. 그래서 소득 처분이 기타가 됩니다. 기타가. 이렇게 설명해요. 자기주식 처분이익에 대해서. 거래에 대해서 기업에게는 자기가 자기한테 투자할 수 없다고 본다. 그래서 자기 주식 거래를 자본 거래로 본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주식을 1,000주를 발행했다가 100주를 일시적으로 사오면 900주만 발행하고 100주를 미발행 주식으로 받다가 그 주식을 다시 처분하게 되면 100주만큼 주주한테 다시 파는 걸로 본다. 주주한테 그죠? 주식을 발행한 걸로 본다는 거지. 기업에게는. 근데 세법은
자기가 자기한테 투자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자기 주식 거래를 유가증권 거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0주를 발행했다가 100주를 사오면 1000주는 그대로 있고 100주만큼 투자한 거로 보겠다는 거야. 투자한 거로. 세법을 바라보는 관점은 자기 주식을. 기업회계는 1000주를 발행했다가 100주를 사오면 900주만 발행하고 100주는 미발행 주식으로 보는 거.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하면 다시 주식을 발행한 거로 보는 자본거래. 근데 세법은 자기가 자기한테 투자할 수 있다고 봐서 1000주를 발행했다가 100주를 사오면 1000주 발행한 건 그대로 두고 100주를 투자한 거로 보겠다는 거야. 투자한 걸로. 그래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얘기야. 바라보는 관점이. 여기까지 필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주식 장부가액 1000만원을 600만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수취하다. 회사는 자기 주식 팔았으니까 대변에 자기 주식 장부가액 1000만원짜리인데 현금 600만원 받았으니까 400만원만큼의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고 처리합니다. 처분 이익이 아니라 처분 손실. 기업회계에서는 자기 주식 거래를 자본 거래로 봐서 자기 처분 손실을 자본 조정이고 자본의 감소로 보는 거죠. 근데 세법은 자기 주식 거래를 유가증권 거래로 봐요. 유가증권 거래로. 그래서 자기 처분 손실이 생기면 얘는 유가증권 처분에 손해본 금액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비용의 발생으로 봐서 비용이 발생하면 이익, 잉여금이 감소하고 이익잉여금 감소하는 만큼 자본이 감소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세법상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회사가 비용 처리 안 한 거잖아. 그지? 자본이 감소된 건 똑같지만 세법은 비용 처리해서 소득을 낮춰줘야 된다는 얘기고 회사는 소득을 낮추지는 않았다는 얘기지. 그지? 그럼 세법대로 해주면 무슨 산입이 나와요? 송금 산입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 주식 처분 손실 400만 원이고 송금 산입은 차감 조정인데 차감 조정은 이런 소득 처분이 두 개밖에 없어요. 회사와 세법 간에 자산이나 부채 차이가 있으면 마이너스이고 그렇지 않으면 기타. 차감 조정은 차감 조정은 사회이익은 없어. 사회이익은. 그래서 얘는 회사와 세법 간에 자산이나 부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소득 처분이 기타가 되는 겁니다. 기타.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자, 페이지 34페이지 가시면 34페이지 가시면 사회이익과 관련된 소득 처분의 구체적 유형은 다음과 같다 하고 나와서 기속자가 분명한 경우는 개인주주가 기속자면 배당, 임직원이 기속자면 상여,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국가가 기속자, 국가나 지자체가 기속자면 기타 사회이출, 그렇지 않으면 기타 소득이 되는 거고 사회이출은 사회이출 소득 처분이 기속자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기속자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여러분들한테 회사가 월급으로 만약에 500만 원 줬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월급 준 금액은 회사가 그 급여 준 게 비용 처리가 되지. 비용 처리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소득을 준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급여를 준 게 여러분들의 무슨 소득을 근로 소득을 구성해서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니까 예, 지급한 회사한테는 비용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갔을까요? 회사가 수선비로 지출하면 기독자는 사업소득을 발생해서 세금을 내고 급여를 지급하면 기독자는 근로소득이 발생해서 세금을 내니까 비용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회사가 비용이 나갔다고 하는데 기독자를 밝히지 않으면 기독자한테 세금을 거둘 수 있어? 없어? 없으면 전부 다 그 대표자가 책임지라는 얘기예요. 대표자가. 그래서 기독자가 불분명한 경우는 대표자에게 기록된 것으로 보아 소득 처분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합니다. 기록이 불분명한 경우는 해당 법인의 대표자에게 기록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 처분한다. 그 이유는 기록자가 불분명한 경우 사회이출 소득이 당해 법인의 대표자에게 기속되었을 개연성이 높고 기록자를 밝히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대표자에게 지음으로써 그 기록자를 밝히도록 강제하기 위한 것이다. 일단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인정되면 그 소득 금액이 현실적으로 대표자에게 기록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자는 그 상여 처분된 소득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인정되면 그 소득 금액이 현실적으로 대표자에게 기록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자는 그 상여 처분된 소득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 납세 의무를 지게 되고 추계 결정 및 경정의 경우 추계라는 것은 장부 작성을 제대로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했으니까 추정해서 계산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추계 결정 및 경정의 경우는 요거 이런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이거 추계조사에 따라서 결정된 가세표준과 법인의 결산서상 법인세 차감 순위까지 차익도 대표자에 대한 상여 처분합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오더라고. 이런 시험에 추계조사에 따라 결정된 가세표준과 법인의 결산서상 법인세 차감전 순위까지 차익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리하고 천재지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시되어 추계할 경우에는 기타 사유출을 처리합니다. 법인세 가세표준과 장부상 법인세 차감료 순위가의 차익을 일반적으로는 대표자 상여 처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인해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시돼서 추계를 결정하는 경우는 기타 사유출 처리하고요. 외국 법인에 대한 추계 결정 경정하는 경우에 결정된 가세표준과 당기 순위가의 차이는 기타 사유출로 처리하고 법률상 무조건 기타 사유출을 처분하는 경우 법률상 다음에 세무조정사항은 그 기록자를 묻지 않고 반드시 기타 사유출을 처분합니다. 정책상 입건상이 송금을상 하는 사항들로 기독자에 대한 추가 납세 의무를 지우지 않기 위해서 그렇대요. 법정 기부금, 그 다음에 우리사회 조합 기부금, 지정 기부금, 송금산이 한도 초과에. 송금산이 한도 초과액은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출, 말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말은 우리 회사가 A, B, C라는 사회복지법인에 기부를 했어요. 사회복지법인. 다 공익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A라는 사회복지법인에 1,000만 원 기부했고 B라는 사회복지법인에 1,000만 원 기부했고 C라는 사회복지법인에 1,000만 원 기부를 했는데
기부금 한도가 1,500만 원만 인정이 된대. 1,500만 원만. 그러면 A, B, C 중에 누구 거를 한도 초과했냐? 이런 문제에 걸린다는 거지. 그리고 사실 여기 어쨌든 법인이잖아. 그지? 뭐 따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다. 그런 의미에 따지고 들면 결과적으로는 누구 거를 한도 초과했다.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결과적으로는 기속자가 사회복지법인이다 보니까 따로 관리하지 않는다. 기타 사유출. 접대비 송금물산입액도 접대비 송금물산입 이게 접대비 송금물산입 두 가지가 있거든. 신용카드 등 미사용이 있고 접대비 파트에서 따로 나와요. 신용카드 등 미사용 접대비가 있고 그 다음에 접대비 한도 초과가 있어요. 여기서는 접대비 한도 초과로 얘기하거든요. 접대비 한도 초과.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원래 보통 교재에는 여기 접대비 한도 초과로 나오고 접대비 한도 초과. 접대비 한도 초과. 접대비 한도 초과액도 송금불산입 기타 사회 출연 얘기입니다. 얘도 기부금하고 같은 개념에 따지고 들면 A라는 식당, B라는 식당, C라는 식당 가서 접대비로 1,000만 원 썼는데 접대비 한도가 만약에 1,500만 원 나왔다. 그 A, B, C 누구 중에 한도 초과 있냐? 이런 문제에 걸린다는 거지. 그리고 따지고 되면 A, B, C가 다 사업장이죠. 그지? A 식당, B 식당, C 식당. 그지?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접대비 한도 초과액도 송금불산입 기타 사유 줄이고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및 수취인 불분명 채권증권의 이자 중 원천징수세에 상당해. 여러분 채권자가 불분명하거나 수취인이 불분명하면 이거 결국 기속자가 불분명한 거거든. 기속자가 불분명하면 원래는 송금불산이 뭐야? 대표자 상여죠. 기속자가 불분명하면 원칙은 송금불산이 대표자 상여입니다. 근데 그 소득을 줄 때 그 세금을 뗐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그 우리 뭐 드라마나 영화로 얘기하면 그런 경우 있잖아. 그 회사가 그 소기업이에요. 소기업. 그래서 사업하다가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금융기관 가서 돈을 빌리려고 하니까 돈을 못 빌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명동사채시장 가서 돈을 빌려. 근데 명동사채시장에서 돈 빌려줄 때 이거 기속자를 밝히지 않는 조건이야. 이렇게 빌려왔다는 거 돈을. 그래서 실제 업무에 쓰고 이자가 발생해서 명동사채시장 돈 빌린 데다가 이자를 줬는데 기속자를 밝히지 않는 조건이다 보니까 그지? 밝히지 않는 조건이다 보니까 이자 주면서 기속자를 밝히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면 원래는 송금불산이 대표자 상여 처리하는데 그렇게 줄 때 세금을 띄고 줬다. 뭘 띄고 줬다? 세금을. 만약에 1,000만 원 이자 주면서 200만 원 떼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세금 띈 거는 어디로 가? 세금 띈 거는 국가나 지자체로 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세금 띈 거는 국가나 지자체로 가기 때문에 송금불산이 기타 사유출이라는 얘기예요. 줄여서 기타 사유출 기사. 기속자가 불분명하면 원칙은 대표자 상여지만 소득을 줄 때 세금을 띈 것은 국가나 지자체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송금불산이 기타 사유출이 되는 거고 업무무관 부동산 등과 관련된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에 회사가 돈을 빌렸어. 돈을 빌리면 어디에 써야 돼? 업무에 써야 되죠. 근데 업무에 안 써서 만약에 1억 원을 빌렸고 연간 이자가 1,200만 원 발생했는데 그 1억 원을 업무에 안 쓰고
업무와 무관하게 썼다. 예를 들어서 업무와 무관하게 주택에 투자했다. 비업무용 토지에 뭐 투자했다.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업무에 쓰지 않았으니까 무슨 불산입? 송금 불산입이 되겠죠. 이자가 나갔는데 그거 송금 불산입 하니까 우리 회사가 우리 회사한테 귀속시키게 되는 거예요. 이자 비용이 발생했는데 걔네 송금 불산입 하니까 비용 처리 안 하니까 우리 회사가 우리 회사한테 귀속시킨 게 돼서 얘도 기타 사료회출이 되는 겁니다. 기타 사료회출이 되고 우리 회사가 우리 회사한테 귀속시킨 거예요. 업무용 승용차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 초과액에 송금불산입하고 업무용 승용차 처분 손실 중 한도 초과액의 송금불산입도 송금불산입 기타 사유출 임차료가 그 렌트카라든가 니스 차량 얘기하는 거 니스 차량. 그러면 기독자가 사업자란 말이에요. 기독자가 사업자. 렌트카를 빌려주는 사업자거나 리스 차량을 빌려주는 사업자거나, 그지? 그러니까 따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다, 그지? 기타 사회이출 업무용 승용차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의 한도 초과액의 송금불산입액과 업무용 승용차 처분 손실 중 한도 초과액의 송금불산입액은 기타 사회이출이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한 입금산입. 간주임대료가 보증금의 이자만큼을 임대료를 보자는 게 간주임대료잖아요. 그럼 얘도 우리 회사가 보증금에 대한 이자만큼 계산해서 우리 회사의 소득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 회사가 우리 회사한테 기록을 시킨 거야. 그래서 얘는 이제 입금산입. 기타 사회출이 되는 겁니다. 입금산입, 기타 사회출. 우리 회사가 우리 회사한테 기록시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읒. 기속자가 불분명해서 대표자 상여 처분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않음으로써 입금에 산입한 금액도 입금 산입 기타 사회출인데 시읒이 뭐냐면 기속자 불분명 대표자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해서 회사가 대납한 경우 예를 들어서 이자 비용 1,000만 원이 발생했고 실제 업무에 사용을 했어요. 근데 기속자를 밝히지 않았다. 이자 비용 1,000만 원 지급하면서 실제 업무에 썼는데도 불구하고 기록자를 밝히지 않았다면 이때 무슨 불산이 송금불산이 그지? 기속자 불분명 이자 1,000만 원을 소득처분 상여로 처리한단 말이에요. 대표자 상여로. 기록자를 밝히지 않아서
그러면 요 1,000만 원이 대표자의 소득을 구성을 할 거 아니야. 대표자 근로소득을 구성해서 소득세가 뭐 100만 원이 증가했다. 근데 지금 보면 여기 쓴 것처럼 실제는 업무에 썼어요, 안 썼어요? 썼잖아. 실제 업무에 사용을 했는데 돈 빌려주는 사람이 기독자 밝히지 않는 조건이라서 기독자를 못 받겠다는 거야. 못 받겠다. 근데 이거 대표자가 세금 내면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지. 실제 업무에 썼는데 소기업은 그럴 수 있잖아. 중소기업은 업무에 쓰려고 돈 빌렸는데 금융기관에 안 빌려주니까 그래서 사채시장 가서 돈 빌려서 어쩔 수 없지. 실제 업무에 썼고. 근데 이거를 대표자 상해처리해서 세금을 내래. 그럼 억울하잖아. 그치? 그래서 회사가 대신 납부했단 말이야. 얘를 또 송금불산이 대표자 상해처리하면 어떻게 돼? 또 세금이 더 나오고 또 나오겠지. 그지? 송금불산이 대표자 상해처리하면 소득이 증가된 만큼 또 세금 또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또 회사가 또 대신 내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꼬리에 꼬리를 계속 무는 거지. 네버엔딩 스토리.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기서 끌어주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끌어주겠다. 기타 사회이출로 끊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악용할 소지도 있긴 있지만 실질적으로 억울할 수도 있다는 거지. 악용할 소지도 있지만 실제 억울할 수도 있다. 진짜 업무에 썼는데 기독자를 밝히지 않아서 대표자 상해 처리가 돼서 대표자 소득이 증가해서 세금이 많이 나왔다. 그걸 회사가 대신 내줬다면 더 이상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지 않기 위해서 송금불상의 기타 사회이출을 끊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 적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불공정 자본거래 등으로 인해서 부당예산 부인기준의 적용을 받아 입금 산입된 금액으로서 기독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증여세가 가세가 된대. 그럼 세금을 내는 거잖아. 그지? 관리가 되니까 따로 가세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자를 확인하는 작업이 소득처분인데 기독자가 세금을 내니까 이건 따로 가세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관리할 필요가. 여기서 지읒도 마찬가지죠.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에 각사 없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가대표제를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 시 입금 산입액이 외국법인의 본점 등에 기록되면 이 본점 등에서 세금을 낼 거니까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소득처분 파트가 끝났고요.